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외환 수입원이었던 원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환율 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1950년대 한국 경제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외환 수급의 불일치가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라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그 나라의 수입과 수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지만 이것을 수출을 통해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1950년대 총 외환 공급액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7%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외환 거래를 통제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외환은 한국은행의 당해인 계정에 예치해야 하는 외환 예치 집중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에 통용된 다양한 환율 중에서 공정환율과 협정환율에 해당하는 환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환율은 한국 정부가 정부 간 외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결정한 환율을 의미하고, 유엔군 환율과 대충자금 환율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환율로서 협정환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표에서 유엔군 환율은 한국 통화로 대여해준 유엔군 대여금을 달러로 상환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을 의미하고, 대충자금 환율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원조에게 해당하는 한국 통화, 즉 대충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적용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이 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환율과 협정환율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었다가 특정한 시점에 급격히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1950년 4월의 공정환율과 대충자금 환율은 동일하게 0.9원이었는데 1950년 12월에 각각 2.8배와 4.4배만큼 인상되어 2.5원과 4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가령 1953년 6월과 1953년 12월 사이에 공정환율과 대충자금 환율은 동시에 3배 인상되었고, 1954년 12월과 1955년 8월 사이에도 2.8배 인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인상을 선도한 것은 유엔군 환율이었는데, 대충자금 환율은 물론 공정환율에 앞서 유엔군 환율이 먼저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51년 3월에 유엔군 환율이 6원으로 인상된 이후인 1951년 11월에 공정환율과 대충자금 환율은 각각 2.5원과 4원에서 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1953년 12월, 1955년 8월에서도 확인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시장 환율을 대표하는 미 본토불 환율을 공정환율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미 본토불 환율은 공정환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령 1950년 12월에는 두 환율의 갭이 2.4배였는데 1953년 6월에는 5.5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가 1953년 12월에
공정환율을 18원으로 인상하자 그 배율은 2.2배로 다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공정환율은 18원으로 고정된 반면 시장환율은 국내 물가와 함께 인상되면서 1954년 12월에 그 갭은 다시 4배로 확대되었고 1955년 8월에 공정환율이 50원으로 인상되자 그 갭은 다시 1.6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시장 환율인 미 본토불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공정환율은 낮은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었다가 일시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정부는 공정환율을 시장환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950년대 환율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고 한국 경제의 외환 획득 방식과 밀접히 연관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 외환은 원조를 통해 71%가 공급되었고 무역의 수지 수입은 21%, 수출은 7%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외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유엔군 관계의 외환 수입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의 규모는 상환 시에 적용되는 환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동화로 100만 원을 유엔군에 대여해 주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정부가 상환받는 외환액은 환율이 10원일 때, 50원일 때, 100원일 때 각각 10만 달러, 2만 달러, 1만 달러였습니다. 즉 낮은 환율을 적용할수록 상환받는 외환액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정환율을 낮게 유지하여서 이것을 유엔군 대여금 상환에 적용하는 기준환율로 채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이에 반대하여 유엔군 환율은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충 자금을 적립해야 했던 원조 역시 환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달성하기를 원했던 한국 정부는 낮은 환율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경제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던 미국 정부는 반대하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엔군 대여금의 상환액을 확대하고 경제 부흥을 원했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환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환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유엔군 환율을 별도로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 공정환율 인상을 유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수출 진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표는 1950년대 시장환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환율이란 외환의 자유거래에 근거하여 결정된 환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시장환율 중에 하나인 미 본토불 환율을 설명했는데 시장환율에는 이것 이외에도 수출불 환율이 있었습니다. 수출불 환율은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을 한국은행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환율이었습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출불 환율은 미 본토불 환율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수출불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출불 환율은 다시 일본에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에 적용하는 환율과 일본 이외 지역에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에 적용하는 환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장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수입은 일본에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만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50년대에는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공정환율,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협정환율, 그리고 외환의 자유거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시장환율이 통용되었습니다.
이러한 1950년대 환율 제도를 복수 환율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1950년대에 복수 환율제가 채택되었던 이유는 수출 외에 원조, 유엔군 관계 외환 수입 등과 같이 다양한 외환 획득 경로가 있었던 것, 그리고 경제 부흥을 원했던 한국 정부의 전후 재건 목표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1950년대 무역, 외환 정책의 변경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공업화 전략이 전환되는 과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